이번에는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남편이 밖에서는 호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밖에서는 사람 좋다고 호평이 나 있는 좋은 평판이 있는 남편인데 집에서는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떤 애 폭군이 되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살 부인이 보낸 질문이에요.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그래야 사회가 바로 된다고 그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빠와 엄마의 동시적인 사랑이, 아빠의 사랑도 필요하고 엄마의 사랑도 필요하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심지어 아이들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키워야 된다. 그래야 사회에 적응하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틀리게 행동을 해서 어린아기한테, 자식한테 부당한 대접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이 크면 어른이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럼 나은정과 기른정에 대한 비교로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가 떠돌아요. 엄마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같은 편이고 아빠는 애톨박이가 된다. 이게 현 사회에서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 같이 애들이 생활하지만은 아빠는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밖에 생활하다 보면은 애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린애들은 잠잘 때 아빠가 들어오고, 또 잠에서 깨나기 전에 아빠가 이제 집 밖에 10분 출근하니까, 어떤 때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아빠가 왔는데 애가 그러대. 저 아저씨 누구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경찰관이 있는 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엄마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서 그렇겠지만은 잘 지내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둘이 애하고 엄마하고 같이 쭉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애들이니까 어린이니까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유태인들은 그 자리에서, 유태인들은요 어디 외출할 때도 이 엄마들 가방에 요만한 채찍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밖에 사람이 있건 없건 애들이 잡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라고 바로 고쳐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제 애들이 잘못하면 너 아빠 오면 너 혼나냐? 아빠한테 일릴 거요. 그러니까 자꾸 아빠를 무서운 사람 만들고 아빠는 혼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오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냥 혼난 사람이 되니까. 무서운 사람도 하나 있어야겠지만 애들한테 무섭게 손대고 때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심하다는 이제 나은정과 기른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심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 제가 아는 일을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볼게요. 뭐냐면요, 저 안양에 사는 보살님인데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와서 뭘 하냐면은 우리 집은 문제가 많아요. 제가 기도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자꾸 와서 물어요. 뭘 묻냐면은 애가 중학교 다니는 남자애인데 아버지만 이렇게 퇴근해서 들어오면요 제 방으로 피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려고 안 그런대요. 아버지가 부르면 차례짜 세하고 서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 보면 떠는 게, 공포감을 느끼는 게 느껴진대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도 애를 야단치고 잘못한다고 어떻게 저한테, 엄마한테 그런 얘기죠. 엄마한테 애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러냐고 자꾸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럼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원인을 우리 찾아봅시다 한번.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이제 보살하고 저하고 찾아낸 원인이 뭐냐면은, 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이었을 때 그때 일이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밖에 나갔다 남편이 들어오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와서 괜히 트집을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진대요. 그러면 이상하게 남편이 주방에 식칼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거실에 이제 같이 있으니까 아파트에는 뭐 거기 주방이 있고 거기 이제 거실 있고 있으니까 식칼을 들고 막 기들어서 죽인다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남편이 그렇더래. 계속 그런 이상한 습관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한 1년 동안 그랬던 모양이 아마. 그냥 일이 워낙 안 되니까 일이 안 된다고 집이 와서 화풀이 하는 건 아니죠.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냥 그 보살하고 저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떨 거냐? 그러면은 우선 애에게 마음을 풀어주고, 응? 너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정 얘기를 쭉 해서 풀어줘야 되고, 또 그다음 아빠한테도 애 아버지한테도 그런 사실 얘기를 해가지고 애가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 남편한테 자꾸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도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맞고 그렇게 자랐대요. 많이 맞고 그냥 어렵게 그렇게 자랐대.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많이 매를 맞고 야단 맞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자랐으면은 내 자식한테는 안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젖어 있으면은 자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애 문제 가지고 자꾸 다투고 문제가 생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애 얘기하면은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나만 잘못이냐고 그러고 남편이 자꾸 더 싸우려고 그러고 애는 애대로 점점 싫어지고 애가 심지어 어떤 때는 여기서 같이 살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다 그러고 나간다 그러고 가출한다 그러고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 어떻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애를 스스로 교육을 시키고 내가 사랑으로 감싸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혼까지 했어요. 그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심해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 있어요. 지금 애를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은정과 기른정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낳았다고 해서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무슨 자기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은정, 기른정해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해 보자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한 얘기 지금 제가 겪은 얘기를 또 해볼게요. 여기 지금 광운사 저쪽에 있는 해우소 화장실 여러분들 쉽게 하는 화장실이죠. 화장실에 그 안에 이제 여름에는 창문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선반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매여져 있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선반에 그 무당새라고 그러더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그만 새가 들락날락 하더니 거기다 새 집을 짓고 알을 낳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 큰 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어때서 어떤 사람들이 그 뻐꾸기 알이에 그러더라고. 뻐꾸기가 자기는 그 새 집을 만들지 않고 다른 새가 지은 새 집에 가서 다른 새가 알을 낳으면 그걸 없애버리고 자기 알을 갖다 낳아놓는데요. 갖다 놓은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밑에 알이 떨어져 깨져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 그래, 그죠? 뻐꾸기 알이래 그게.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나다 보니까 알이 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신도들 중에 사진 작가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그 새가 이제 밑에 화장실에 가끔 이제 새궁이라 저도 살고 보니 가봐요. 그 이제 애미새한테 방에 앉으려고 그러면요. 그 밖에서 이렇게 이제 그 화장실 앞에 이제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서 지켜보면은 새가 연상 조그만 무당새라고도 그렇고 딱새라고도 그러더라고. 몸 길이가 14cm로 나와요. 보면은. 근데 그 조그만 새가 들라 그러면 먹일 물에다 먹여요. 근데 나중에 자꾸 커지는 거예요. 뻐꾸기가. 여러분 뻐꾸새가
몸 길이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36cm나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2배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크죠. 근데 그걸 자기 새끼라고 보고 자꾸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쯤 되니까 그 사진작가 신도님이 그러더라고. 저거 며칠 있으면 2, 3일 있으면 나오게 됐네요. 그러더니 또 사진작가 2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카메라를 정자했는데 밖에서 화장실 밖에 설치해 놓고 그 자동으로 찍힐 수 있는 먼 데서 샷터를 누를 수 있는 또 그런 기기가 있대 또. 그리고 안에다 카메라를 쭉 3분이 와서 설치해 놓고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숨어서 이제 기다리고. 그러더니 엄청 크더라고요. 뻐꾸새가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진을 좋게 찍어야 되는 나무에 이렇게 앉았는데, 화장실 앞에 나무에 앉았는데 한 분이 가더니 못 날아가더라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매정스러워요. 이 뻐꾸기 그 새끼를 들고 손으로 막 한 대여섯 바퀴를 돌려요. 걔는 같이 이제 3분이 왔는데, 사진작가 3분이 왔는데 한 분한테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랬더니 새를 사진 찍게 좋게 놀라 그러는데 새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래. 이걸 한참 이렇게 돌리더니 그 큰 돌멩이 위에다 앉혀놓더라고.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어디서 왔는지요. 무당새, 딱새라고 하던 무당새, 조그만 새들이 한 10마리가 막 그 사람을 쪼으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 마리가. 그런 거 보고 세상이 희한하구나. 첫째, 그 조그만 자기 몸보다 2배, 3배 큰 그 뻐꾸기를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가서 못 살게 만지고 자꾸 그러니까 쪼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말리려고 막 날려드는 거 보고 새끼를 보호하는 그것도 대단하고 모성애도 대단하고 또 자기보다 큰 걸 자기 새끼로 인정하는 게 저게 뭘까? 저게 기른정이에요. 그렇다고 뻐꾸기만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6.25 전쟁으로 살기 힘든 그 어려웠던 시절에 6.25 전쟁 이후에 오늘날까지 70년 동안 해외로 다른 나라 입양된 한국 아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20여만 명, 20만 명이라는 어린이들이 해외로 다른 나라로 입양해 갔어요. 입양을 시킨 거요. 그건 누구냐? 친부모가 버리고 애들을 미혼모가 키우지 못하니까 버리고 혼의 자식이라고 버리고 괜히 유기부모 그러더라고요. 내다 버린 아이 그 부모를 유기부모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애들을 갖다 버린 거예요. 낳기만 하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거를 애국에서는 입양해가지고 키우잖아요. 애들을. 근데 그 중에 한 예를 들려고 그래 지금. 프랑스의 여자분인데 문화부 장관에 있던 이거 이름도 이제 프랑스 이름인가? 플레르랭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으로 버려진 애를 2살 때 프랑스로 한 가정에 입양이 돼서 거기서 잘 키워서 이 우리나라 여자애를 키워가지고 문화부 장관까지 됐어요. 저명 인사가 된 거예요. 프랑스 내에서. 그러고 나니까 부모가 보고 싶은 생각, 도대체 나를 낳아준 생부모는 누구냐? 부모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었어요. 와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2살 때 자기가 갖다 버린 거고 자기 친어머니는 미혼모였고 나중에 친아버지를 알아낸 거예요. 알아냈는데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친아버지는. 그러니까 애만 낳게 하고 여자까지 버린 거예요. 부인까지. 미혼모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딸이 이제 나타났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결은 된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연결됐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만나.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한국 사람 아니다. 나는 엄연한 프랑스 사람이다.
문화장관 했더니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갖다 버려서 그나마 애국에서 감사하고 고맙게 입양을 해서 훌륭하게 키워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그러니까 낳았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요. 기른정, 키운정, 심지어 한 어린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속담이 내려오듯이 이만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다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로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예를 한번 들면요, 지금 나은정, 기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애플사의 창업자가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56살인가 죽지 않습니까? 췌장암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밝혀진 얘기가 미혼모가 나서 다른 가정에 입양시킨 입양아로 자란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게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를 낳았던 생부하고 연락이 됐어요. 근데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부모보다 키워준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두 가지 사례에서 볼 때 스티브 잡스하고 프랑스에서 여자로서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우리나라 사람하고 두 경우를 봤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그러니까 키워주는 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서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나라가 발전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남편이 밖에서 호인이고 사람 좋다는 소문이 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폭군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엄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냥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나중에 이 애들이 자라가지고는 이 애들이 난 또 그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환경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된 여기부터 우선 제대로 만들어줘야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께 자식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자기 가문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풍토가 되려면은 엄마 아빠가 같이 애를 잘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나은정, 기른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엄청 얘기를 안 하지 엄청 많은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발전시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 길이고, 부모가 다 만수무강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개송을 읊고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업, 나무성 감사합니다.